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갈구는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 사랑뿐 아니라 부부, 가족 등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정신과 의사 윤홍균 선생님이 쓴 사랑 수업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안다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마음에 가는 곳에 돈이 간다고 하니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쓸 때,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잠자리를 자주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에 단 한 사람처럼 상대만 보일 때, 상대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혹시 보여도 모두 감싸줄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날 때 사랑하는 걸까요? 저자는 사랑하는 능력은 음악 연주와 비슷하다고 말하는데요. 듣기 좋은 음악은 리듬, 멜로디, 하모니라는 3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소리만 지른다고 예술이 안 되듯 열정만 앞서는 사랑은 일방적인 감정의 배출이나 집착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저자가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사랑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3가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떠받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끼고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대의 뜻은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는 것이겠죠.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려고 한다거나 상대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것, 나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 말과 행동을 무례하게 하는 것,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진도만 빼려는 남자도 그렇겠죠. 주식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주식은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헷갈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자주 생긴다는 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만날수록 편해지는 것이 좋은 관계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설령 상대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상대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몇 해 전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사랑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떠난다는 걸 알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더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를 아끼고 있는지 보면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해는 공감을 포함하는 강력한 힘인데요. 이해하는 동안 뇌는 감정 중추인 변형계를 진정시키고 이성 중추인 전두엽을 활동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격해진 마음이 차분해지고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용서하기도 하고 동시에 뇌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해, 공감 참 좋은 말인데 쉽지 않죠. 이해는 지식의 양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면 됩니다. 저와 우리 아들과 짝꿍 모두 성격 검사를 했고 어떤 성격인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한 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향, 자라온 환경, 직업 등에 따라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각각입니다. 성격 검사도 해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 자라온 환경 등도 많이 알아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사주, 혈액형, 별자리 등 검증되지 않는 검사는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커플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면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집안일을 힘들어하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해결은 어려워도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내겐 작은 일이 상대에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서로 이해하려면 상대의 이해만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말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연히 내 마음을 모릅니다. 서로 이해하려면 적절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에 맞게 도와주기입니다. 사랑은 도와주기라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도와주기 없는 사랑은 말뿐인 껍데기라고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말하며 고통만 준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아내의 불편을 배려해 집안일을 하는 것, 무거운 짐을 내가 드는 것, 남자의 커피 취향을 배려해 커피를 주문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은 사랑의 본질은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를 아끼기 위해 더 열심히 생활하고 돈을 번다고 합니다. 즉 행동한다는 것이겠죠. 사랑은 나 대신 기꺼이 몸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보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유튜버 심사임당님이 젊은 시절 게임 페인으로 살았는데요. 게임하고 알바하면서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며 불편한 걸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학점은 2점대였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심사임당님은 게임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늘 컵라면과 담배꽁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대학 후배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게임을 청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바퀴벌레가 나오는 반지하방에서 살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아내가 심사임당님에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힘을 줬다고 합니다. 심사임당님은 본인이 사회 부적응자라고 종종 말하는데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1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하고 있는지 보면 상대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조건 따져서 사람 만나는 시대에 아끼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먼저 내어주는 거 쉽지 않죠. 남녀의 사랑은 양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항상 주는 사람은 언젠간 지치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한쪽으로만 향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사랑이 어렵다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건 따져 장사하는 것처럼 결혼했으면서 왜 사랑을 말하느냐고. 조건을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고 장사라고 합니다. 상대가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것, 또 내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응원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